안녕하세요. 저축하기, 돈 벌기, 기부하기, 삶을 즐기기 21일의 훈련이 시작됩니다. 이번 시간은 일부 저축하라에서 다섯 번째 5일차 사랑하는 것에 더 많이 소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맛보기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5일차 사랑하는 것에 더 많은 소비하는 방법. 우리는 이제 4일차까지요. 지출을 쓸데없는 지출을 줄이고 돈을 더 절약하고 저축하는 방법들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봤는데요. 그렇다면 너무 삶이 팍팍해지죠. 우리가 막 돈을 그냥 아끼는 데만 집중한다면 팍팍해지는데 우리 결국 그렇게 아껴서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 저자도 바브로 티치도 그런 전략 저축하는 노력을 열심히 해가지고 재정을 건전하게 한 다음에 자기가 가장 하고 싶은 게 뭐였지? 자기는 이제 조종, 경비행기 조종하는 걸 배우고 싶었는데 그 등록금이 비싸가지고 못했는데 그동안 이제 저축했던 돈 중을 가지고 내가 이제 그래서 등록해서 이제 이걸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저축하는 게 기쁨이 있는 거죠. 내가 정말 나중에 좋은, 즐거운, 쓸데없는 지출을 줄이고 정작 내가 하고 싶은 생산적인 일을 하는 것에 투자한다는 것이니까요. 자, 이제 첫 번째, 가장 사랑하는 물건은 무엇인가? 정리정돈의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다. 자금이 무한정 공급된다고 생각해 보라. 어디에 돈을 쓰겠나? 런치 꾸미기, 여행, 사진 촬영, 극장에서 또 영화 관람을 좋아할 수도 있고, 뭐, 또 새 옷, 독서, 커피, 외식,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니까요. 사랑하지만 돈이 부족하여서 지출을 많이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 공간에다 한번 써보는 거예요. 글씨나 그림. 그 저도 이제 어렸을 때 뒷동산에 올라가서 트럼펫 부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꿈을 꿨는데 뭐 기타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해보고 색스폰도 딸이 하나 사줘갖고 그것도 해보고 했는데요. 정작 내가 붙인 트럼펫은 해보고 싶었는데 못했는데 그게 얼마나 비싼지 몰랐어요. 그런데 내가 그걸 하나 이제 장로님한테 빌리게 되고 장로님 배우는 거 같이 따라 배우게 되면서 내가 그걸 하게 됐는데 나중에 나는 아주 비싼 건 아니더라도 내가 뭐 프로가 아니니까 내 트럼펫 하나 이제 사는 게 내가 이제 꿈이죠. 그럼 여기다 이제 그걸 하나 쓰는 거예요. 뭐 그러면 백만 원짜리 필요 없어요. 단순히 뭐 몇십만 원짜리도 저는 좋아요. 자, 이렇게 정리했다면 이제 지출의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할 차례다. 꼭 필요하지 않거나 관심을 가지지 않는 물건에 매달 지출하는 돈을 낭비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대신 이 돈은 자신에게 정말 중요한 일에 사용해야 한다. 냉동 음식, 저녁 식사라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데도 항상 배달앱에서 주문하고 있을 수도 있다. 여행이 스트레스를 주는데도 매년 의무적으로 휴가를 떠날 수도 있다. 네, 중간에 생략하고요. 자, 린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약 당신이 골프를 치거나 매주 토요일에 도는 먹는 것을 좋아한다면 그 차를 누려보세요. 사랑하는 것을 소비할 수 있는 자유 말이죠. 불편한 지출의 방식을 변경하는 게 귀찮겠지만 이후에 오는 기쁨과 혜택이 두 배 이상 크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전략하고 저축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건전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단 말이죠. 이제 당신의 차례인데요. 당신은 불필요한 것에 돈을 쓰고 있나? 아래 공간에 불필요한 소비를 나열하거나 그림으로 그리거나 브레인스토밍하라. 주한 일에 더 많은 지출하기 위해서 무엇을 제거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내가 이건 안 써도 되는 게 뭐지? 라는 잡동사를 여기다 써볼 수 있어요. 뭐 저는 사실 소비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뭐 저는 특별히 뭐 쓸 게 없지만 어쨌든 뭐 우리가 불필요한 지출이 있다면 여기다 이제 써볼 수 있죠. 만약 당신이 생각해보면 여기에 추가할 내용이 없다. 나는 내가 사는 모든 물건을 사랑한다고 생각한다면 1일차 도전 과제로 다시 넘어가. 그래서 내가 나 이거 쓸 게 없네. 그러면 뭐가 문제인지 다시 1일차 가서 내 지출을 다시 탐색해 보는 거예요. 자, 지출을 이제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는 취미를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자, 이 저자는요, 13살 때 이제 번 돈을 모두 골프에 썼어요. 물론 미국은 한국보다 싸죠. 퍼블릭도 있고 골프장이 뭐 우리처럼 비싼 데만 있는 건 아니에요. 10살 때 나는 번들 모두 골프 쳤는데 일주일에 두세 번씩 골프를 치면서 내 나이에 비해 잘 치는 골퍼가 됐다. 골프를 좋아하긴 했지만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기대로 해서 나는 골프를 계속 칠 수밖에 없었어요. 나이가 들면서 소질이 있다거나 어렸을 때부터 했기 때문에 취미에 많은 소비를 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골프가 한 번 나가면 몇십만 원 들잖아요. 또 골프 장비 구입하고 의류 준비하고. 근데 그것을 이 사회적인 체면 때문에 하면 타격이 크죠. 그래서 쉽지 않았지만 내 인생에서 골프를 내려놓게 되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고 다음 같은 질문으로 인해 내게 새로운 취미가 생겼다.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취미를 선택하면 어떨까? 더 건강해질 수 있는 취미를 선택하면 어떨까? 수입 창출에 도움이 되는 취미를 선택하면 어떨까? 이러한 질문들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취미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됐어요. 자, 라운드당 50달러 내고 골프를 치는 대신 무료로 테니스를 치면 장비에 대한 지출도 줄고 운동 효과도 높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어린 시절에 분재나무에 대한 집착 대신 채소밭 가꾸기에 집중할 수 있었고 더 나은 운동 효과를 얻을 수 있고 내가 먹고 팔 수 있는 음식물을 만들 수 있어요. 저도 골프를 좀 배워봤는데요. 회사 다닐 때. 이게 돈이 많이 들고 그렇죠. 근데 이제 축구를 가면 뭐 회비도 훨씬 싸고 한 달에 뭐 몇만 원 되니까 뭐 그리고 또 저는 또 터반 농사 지면서 거기서 이제 운동도 되고 거기서 또 채소 먹고 말이죠. 그래서 금전적 여유에 당신이 진정으로 사는 것을 내려놓으라고 말하는 게 아니다. 솔직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식별해 보자는 것이다. 당신의 취미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일인지 아니면 남의 눈을 의식하거나 해온 시간이 아까워서 포기하지 못하는 것인지 질문해 보자는 거예요. 근데 답이 후자라면 그 취미를 내려놓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기를 추천한다. 그래서 이제 불편함을 이용해서 지출을 조정하라. 좋아하는 것을 파악해서 이제 불필요한 지출을 정리해보자. 충동적인 지출이 아닌 계획적인 지출을 위해서 불편함을 활용할 수 있다. 원하지 않는 지출은 더 어렵게 만들고 원하는 지출은 더 쉽게 만들면 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종 제품이 무엇인지가 아니라 어디 있는지를 보고 선택한다. 물을 먹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주방에 들어가요. 거기 이제 뭐 과자가 있어요. 그러면 물 먹으러 갔는데 그 과자 먹죠. 사무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저 커피 세트 있는데 갔는데 항상 도넛이나 베이글 있으면 뭐예요? 커피 한 잔 먹으라는데 그걸 또 먹게 되죠. 자신 있는 공간과 눈앞에 있는 신호에 따라서 습관을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즉 환경은 인간의 행동을 형성하는 보이전선이다. 그래서 이런 걸 넛지라 그러는데요. 사람들의 선택을 유도하는 부드러운 갭인데 이것은 우리 주변에 곳곳이 있어요. 식료품점 진열대에 놓인 물건부터 기기에 사전 설치된 소프트웨어까지 우리의 의사결정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을 받고 있어요. 사세번의 넛지가 방향을 제시하게 돼요. 따라서 마케터가 소비를 유도하려는 경우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몇 가지 차단 장치를 이제 우리가 만들어 보는데요. 자, 여기 이제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바일 기기에서 정기적으로 구매하는 모든 앱을 삭제하는 거야, 숨기거나. 앱이 다양한 게 있으면요, 자꾸 거기 뜨면 내가 그걸 자꾸 이거 사고 싶다 하면 아무래도 쓰게 되겠죠. 자, 소매업체의 메일링 리스트, 온오프라인을 모두 구독 취소하라. 10% 할인 쿠폰을 놓칠 수도 있겠지만 쿠폰을 보지 않음으로써 훨씬 더 많은 소비를 전략할 수 있다. 우리가 말이죠, 이 마케팅하는 이 회사들이 판매 회사들이 이건 세일입니다 하고 하면 내가 사지 않아도 싸다는 거로 사게 된단 말이에요. 불필요한 구매를 하게 돼요. 그러나 그 10%가 싸기 때문에 사는 것보다 안 사는 게 낫다는 거죠. 오히려 더 많은 지출을 하기 때문에 소셜미디어의 무분별한 소비를 유발하는 특정 브랜드나 사람을 팔로우하지 마라. 일주일에 하루만 이 인터넷 쇼핑몰 뭐 이런 것들을 규모는 규칙을 만들어요. 일주일에 하루만 해요. 매일 하다 보면 이것저것 뭐 자꾸 사게 되죠. 이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책이나 또 세미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런 아이디어가 귀찮고 불편하며 재미를 앗아간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이 저자도 그랬어요. 하지만 배의 작은 방향타처럼 작은 마찰이 더해지면 물살을 타나 무의미하게 포르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어요. 목표는 불편함을 통해서 좋아하지만 사랑하지 않는 것에 대한 지출을 줄임으로써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돈을 쓰는 것을 기억하자. 좋은 것을 거절하고 큰 것에 대해서 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이제 예를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저축하기, 돈 벌기, 기부하기, 삶을 즐기기 21일의 훈련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10%로 이 책을 구매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교회나 단체에서 단체로 구매하시면 더 할인폭을 해서 주문할 수가 있고, 이 책을 읽고 이것을 좀 세미나 특강을 통해서 좀 더 토론도 하고 자세히 공부하고 싶다 하면 031-360-2937
진리를 상호 교류하는 연구소 진인터랩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이상 삶이 부여지는 단순한 재정 원리 5일차 맛보기 강의였습니다.